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내 부동산 투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세금 문제까지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세금 문제는 논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죠.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2030의 표심을 잡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제가 화살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얍! 네, 부동산 정책 전환인데요. 두 번째, 풍선을 터뜨려볼까요? 얍! 세 번째 풍선을 터뜨려볼까요? 얍! 오늘은 이제 유 반장이 풍선 터트리는 걸로 또 이슈를 정리해봤어요. 아주 얍이라는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데 풍선이 좀 빨리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딱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딱 맞으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어제 발제해서 제가 야심차게 얍! 준비했는데 화면이랑 맞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일은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얍! 하면 저희 PD님이 영상 플레이 버튼을 꾹 누르는 이 21세기 최첨단 시스템인데 조금 손발이 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 민심을 받들어서 정책 전환에 나선 민주당.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는 톤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문제점을 푸는 방식도 개별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정책 전환 과제별로 의견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제, 또다시 풍선 터뜨리기로 해보겠습니다. PD님 준비됐죠? 얍! 네, 부동산이네요. 민주당은 오늘 첫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부터 종부세나 재산세 완화까지 모든 해법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 1일 전에 5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네, 종부세를 포함해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 딱 잘라 말했던 어제와는 좀 달라졌는데요.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주택자, 주택가가 그 있잖아요.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 구입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였죠. 논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세금 논의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말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가중된 셈이 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 수석 대변인에게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최 수석 대변인의 어제 발언 직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습니다.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네. 네, 종부세 완화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 기준이 마련된 지 12년이 지났고 또 그동안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오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 1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10억을 넘은 지 7개월 만인데요. 주택 매매 가격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 중위 가격은 9억 8,66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중위 가격이 9억을 넘었으니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도세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 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인데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당권 주자 3인방도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거둘 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9억을 12억으로 올린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의 갈짓자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심 수습을 위한 두 번째 정책 전환 뭘까요? 얍!
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45명은 오늘 새로 들어설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입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 이상 기재부의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각을 세운 건데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 우원식 후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홍영표 후보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죠. 주무부처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실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손실보상 제도로 한다면 아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 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 의견차보다는 당정 간 의견차가 더 큰 셈입니다.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정책 전환 터뜨려볼까요? 얍! 네, 가상화폐 문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경고한 이후에 2030 청년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민주당은 연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가 아닌가라는 이 복잡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른 걸까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의 불법 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가세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TV토론인데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공격에 나선 모양새였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신경전이 더 치열해진 모습인데요. 송 후보는 송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송 후보는 말꼬리 잡기다라고 했는데요.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하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꿈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홍영표 의원님식으로 말고를 잡으면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인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부채질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송영길 후보는. 네, 우원식 후보는 송 후보에게 오만하다라고 했는데요. 송 후보는 금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문재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송영길 후보가 총괄본부장이었다고 그거 자랑한다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당 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과장해서 나 중심으로. 제가 우리 촛불혁명의 기본을 말하면서 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저는 우리 두 후보님께서 자기 자랑에도 금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같은 동료들을 더구나 같은 대표 후보들끼리 비판할 때도 금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네, 오늘 밤에는 마지막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이 있고요. 내일부터는 온라인 투표에 돌입을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해법 열어놓겠다. 부동산 정책 전환 나선 민주당. 손실보상, 가상화폐도 당정 간 이견.